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지난 8월 3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예산안 보도자료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슬로건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재정 건전 기조로 전면 전환, 그다음에 총 지출 증가율의 큰 폭 하향 등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만 한 몇 차례 예, 했다가 그러네요.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아직 정식 예산안이 나온 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지금 뭐 모든 언론 뉴스 신문 보면은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네. 그러면서 뉴스가 나와요. 근데 네. 예산안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온 거는 내년도 예산안 보도 자료만 나왔고 그 정확한 그 예산안 그 리스트 그 사업 리스트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냥 정부 보도 자료만 보고 그대로 쓴 거지 네. 예산안을 보고 쓴 이 기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정부 보도자료는 보도자료가 나오면 본자료를 붙여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도 자료가 있고 거기에 별첨돼서 예. 본 자료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뭐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상 예년부터 이 국회 9월 3일 날 예산안이 나오는데 네. 그때 예산안 보도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8월 말에 보통 보도 자료가 나와요. 근데 보도 자료가 나오면은 모든 기사는 뭐 써야 되죠.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일단 받아 쓰죠. 예, 그러면은 받았으니까 써야죠.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자료를 보고 논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언론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는 예산안을 보고 쓴 기사는 하나도 없고 예산안 보도 자료만 보고 쓴 기사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싶습니다. 약간 뭔가 뭐지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데 예, 이거 맞습니다. 가지고 막 쟁론을 벌였던 게 예. 어쨌든 그럼 보도자료라는 전제 하에서 본 예산안이 9월 3일 날 제출되고 나면 밑줄 그어가면서 우리 이상민 수석 전문위원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예, 시간이 그래야 따로 있어야 될 것 됩니다. 같고요. 예, 예. 자, 보도자료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긴축재정, 국가채무비율 감소 이거에 밑줄을 그었어요. 그 예. 정부 보도자료는 보면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채무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긴축 재정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안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긴축 재정이라는 말의 근거를 보도 자료에서 보면은 네. 각 정권별 그 뭐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표로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이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각 연도별로 비교된 표가 아니라 각 정권별로 비교된 표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 학술적 개념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렇죠. 5년 단위로 묶어갖고 했다는 예,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 정권별 비교표가 아니라 연도별 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지출액만 나와 있는데 사실 정부 지출액은 수입액을 같이 봐야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그렇죠.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왔으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뭐 17년도, 뭐 18년도 이럴 때보다 우리가 그 재정 수지가 내년도는 좀 더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내년도가 꼭 긴축이냐라는 말이 저는 뭐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일례로 들면은 예를 네. 들어서 그 17년도에 17년도가 아니라 17년도 맞네요. 2017년. 예, 2017년도에 그때 당시 뭐 한 2점 몇 퍼센트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네. 그 슈퍼 예산이라고 정부 보도자료에 썼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 슈퍼 예산이라고 보도자료를 썼으니까 모든 언론은 그냥 슈퍼 예산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5.2% 올라가면서 긴축 재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네요. 수치와 관계없이 그냥 규정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로. 2017년도는 3.7% 증가했을 때 슈퍼 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슈퍼 예산이다라고 다 모든 언론에서 썼고 쓰고. 네. 이번엔 내년도는 5.2% 증가하면을 긴축 재정이다라고 하니까 긴축 재정이라고 쓰는데 뭐 이것은 저는 뭐 언론 탓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예산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정부가 쓰는 단어를 그대로 올린 거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좀 오해가 생긴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기재부가 프레임을 미리 딱 던져줘 놓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 안에서 숫자를 봐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 자 먼저 기존의
확장 재정에서 탈피해 긴축 재정으로 가겠다. 긴축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예, 예. 이것도 규정 그냥 성격 규정을 기재부에서 해버린 거기 때문에 예, 예. 숫자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러면 기존의 재정을 확장 재정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지난 정부 재정은 일단 17년, 18년도는 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결산이 이미 나왔으니까 뭐 여러 네네. 가지 자료를 재정 자료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네.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채무 비율도 줄었고 그리고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정 수지가 거의 역대급 최고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7년, 18년도는 긴축이었었고요. 음. 19년도는 확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년도부터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이건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확장이었긴 했습니다만 네. 다른 외국 선진국과는 비교했을 때는 20년도 이후는 확장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재정만 비교했을 때 20년도 이후는 확장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네. 17, 18은 긴축, 19, 20, 21은 확장이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거를 그냥 그래서 정부별로 통으로 묶어서 5년을 묶어가지고 여기는 확장이었다, 여기는 긴축이었다 이렇게 성격 규정하는 것 자체에 네. 오류가 있겠네요. 뭐 솔직하지는 않은 거고요. 뭐 학술적으로는 그냥 연도별 비교하는 것이 가장 뭐 그렇다.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추이로 봐서는 2020년 이후에는 확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제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또 확장이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그렇죠. 국가들 다른 봤을 나라와 때는 비교했을 때는 확장이라고 코로나 하기 어렵다. 이후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적게 확장을 한 거죠. 네. 이번 예산을 두고 어쨌든 이것도 보도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한 거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한덕수 총리랑도 그렇고 또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도 비정한 예산이다. 예. 예. 그 청년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임대주택 예산 이런 거 다 삭감했더라고요. 비정한 예산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산안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네. 이렇게 확장하지 않고 긴축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우려하는 분이 있고요. 네. 아니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시는 분은 그래 드디어 재정이 건전화됐다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우려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굉장히 건전성이 이룩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산안을 실제로 봐야지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근데 저는 사실 추경호 부총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거 논리적 모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예.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벌컥 화를 내시면서 지난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 가지고 더 많이 재정을 확대하고 싶었는데도 할 수 없었다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예.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재정 건전성 하겠다는 분이 왜 지난 정부에서 재정을 거덜내 갖고 우리가 더 못 쓴 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 말이 이게 양립 가능한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 올해 2022년도가 뭐 확장인 이유는요. 예. 2차 추경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차 네. 추경을 한 60조 원 정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22년도가 확장적인 편성인 거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올해 본 예산과 올해 1차 추경만 보면은 네. 그렇게 확장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 때 한 60조 원 정도의 재정 규모를 늘렸고요. 그래서 확장 재정이 된 겁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렇죠. 당선자 시절에 60조 늘리자라고 그 공약을 했고 그리고 그걸, 당선자 시절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직접 했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라는 것이 팩트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확장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 이건 나중 문제고 네. 아무튼 올해 재정을 확장 재정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지 문재인 정부는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 의식을 못했는데 그러네요. 올해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을 세게 했습니다. 세게 두 번이나 사실은. 그러니까 세게 했죠. 1차는 문 정부가 했고 2차는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문 정부가 한 1차 추경은 규모가 굉장히 적었고요. 네네. 윤 정부가 했던 2차 추경 규모는 거의 60조 원 정도 됐으니까 예. 굉장히 큰 규모의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재정이 많이 사용하게 된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죠. 이거 참 살짝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서 총 수입이 늘어났다. 아, 이거 부자 감세하니까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을 많이들 하니까 세입 기반 확충 통해 총 수입 늘어났다. 이렇게 추경호 그 부총리 얘기했어요. 총 수입 늘어났습니까? 일단 뭐 늘어나긴 늘어났죠. 한 16조 원 정도 조금 늘어났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났다라는 것이 뭐 한 72조 원 늘었다, 뭐 한 16% 정도 늘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뭐 사실상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짓말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 뭐 72조 원 뭐 16%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네. 그 올해 본 예산보다 내년도 본 예산이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 봅니다. 뭘 처음 보냐면은 항상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다라는 기준은 올해 본 예산 대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추경 대비 비교하는 것이 항상 여태까지 그래 왔었어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본 예산, 추경 그렇죠. 다 해야 총 예산이지 사실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네.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세입 예산이라는 것은 네. 예측이에요. 예측이죠.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에 뭐 600조가 들어오겠다, 500조가 네. 들어오겠다라는 것은 500조를 걷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500조가 들어올 것 같아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기재부가 항상 틀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틀렸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틀렸습니다. 53조 원이 틀렸어요. 예, 초과 세수가 맞아요. 53조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53조 원 발생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53조 원만큼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본 예산 때는 예측을 너무 잘못해서 미안하다. 예측을 좀 바꿀게. 53조 원 더 들어올 것 같아라고 말한 것이 2차 추경이었거든요. 네. 예측을 수정을 했으면은 2차 네. 추경에서부터 내년도 세입이 얼마 더 들어오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수정 전에 예측 기준으로 이 뭐 16%가 늘어난다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거고요. 아, 그러네. 53조는 다 싹 빼고 그렇죠. 추가로 들어오는 거 싹 빼고 그것과 비교 본 예산 그렇죠. 예측했을 본 때 예산과 비교했다는 얘기는 본 예산이 너무 적은 이유는 이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본 예산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본 예산을 굉장히 적게 잡아놓고서 네네. 자기들이 잘못한 예측 대비 내년도 뭐 16조 원이 늘어난 뭐 그러니까 이런 72조 원이 자, 늘어난다. 100만큼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150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150 대비 세수가 얼마가 늘어난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말입니다. 100을 대비해서 세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럼 사실은 줄어든 건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요 올해 세수보다 내년도 얼마나 세수가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올해 세수가 실제로는 본 예산은 이건 잘못 예측된 올해 세수. 자기들이 잘못 예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본 예산 대비가 아니라 추경 대비 말을 해야 되는 거고 16조 원 더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 이건 좀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기재부가 이 본 예산 대비 세수 예측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이 아니, 처음인데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거죠.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한 예측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올해 150을 거뒀으면 150 대비 내년에 얼마를 걷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최초에 예측을 잘못했던 올해 100을 거둘 거라고 잘못 예측했던 100 대비 얼마를 더 걷습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예, 거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정직하지 않은 얘기죠. 그러네요. 또 깜빡 속을 뻔했네. 이번 보도 자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그러니까 이거를 지출하는 거를 조금 제대로 잘 재정 준칙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예. 제대로 잘 조절을 했다. 예. 낭비하는 거 없다. 뭐 예, 이런 예.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잘 했나요? 그 부분은 지금은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안이 아직 안 나와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지는 예산안이 나오면은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근데 아마도 조금 예측컨대 일단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은 코로나 관련된 일시적 지출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줄어들었을 테고 또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융자 사업을 2차 보전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네. 10조 원을 융자해 준다라고 말하면은 네. 10조 원 융자 금액 전액이 우리나라 지출 규모에 포함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어. 나라들은 OECD 국가들은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조 원을 주는 것과 10조 원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것은 경제적 실질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건데요. 그 정부는. 그런데 10조 원을 빌려주는 것도 전부 다 총지출
규모의 10조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내년도는 10조 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그 이자를 조금 싸게 10조 원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자 금액만 줄게. 만약에 이자 차이가 한 1% 정도면은 10조 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게 1%면은 그 1,000억 원이잖아요. 네. 1,000억 원을 그냥 주면은 네. 아, 이자 차이를 1,000억 원을 내가 받나 네. 10조 원을 빌리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10조 원 빌려주는 대신 1,000억 원만 줄게라고 네, 네. 하면은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10조 원 빌려주나 1,000억 원 주나 나는 마찬가지야 상관없어라고 네, 하겠지만 네, 네. 국가 지출 통계를 보면은 네. 과거에는 10조 원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1,000억 원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융자 사업을 2차 보존 사업으로 전환한다라는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경제적 실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통계만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참 꼼꼼히 여러 군데 은폐, 엄폐를 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오늘은 조금 더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예산안 국회 제출되면 예. 다시 모시고 조금 더 밑줄 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